안녕하십니까. 주연으로 사는 인생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죽지도 못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 즈음 저한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사건이에요. 저가 결혼을 하려고 하던 그분이 나이가 많고 결혼 경험이 있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이가 또 둘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엄마가 기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그 상자에다가 옷을 싸갖고 택시를 태워서 친할머니 댁으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둘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엄마 아빠한테 결혼 허락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집을 나와서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더더욱이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도 강행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집에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용기가 안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끊어요.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니까 전화 속에서 아빠 목소리가 먼저 들려오더라고요. 주연이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집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못 갔어요. 왜?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 엄마도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빠가 오라는 날 제가 못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친구들을 통해서 수소문을 해갖고 다시 집에 오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정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결론이 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에를 가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빠가 2단 옆차기로 저희 남편을 한 두들기 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무릎 꿇고 앉자마자 제가 먼저 엉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는 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게 살고 싶다.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한 3분 정도 5분 정도 눈을 감고 계시다가 눈을 뜨시고 한 첫 마디가 아이는 7, 8월에 가져서 5, 6월에 낳는 아이가 똑똑하다. 지금부터는 아빠가 다 한다. 너 오늘 이 시간부터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살아라.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엄마는 제 얼굴 보지도 않으셨고요. 그 당시에는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랬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고 가슴에서 피멍이 들어서 철철 피를 흘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저도 그 딸이 있고 그 딸이 시집갈 나이가 딱 생각해보니까 지금 딸이 27이니까 제가 결혼하는 그 나이였네요. 그렇게 제가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고 못되게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8월 달에 약혼을 시켜주셨고요. 그해 12월 18일에 결혼 일정을 잡아주셨고 결혼식을 시켜주셨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괌해를 넘어가게 돼요. 괌에서 한인방송국을 오픈을 하는데 오퍼레이터 매니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스카웃을 하고 스카웃을 저한테 제의가 왔고 그리고 남편은 가서 해양 스포츠를 하고자 해서 넘어가게 돼요. 해양 스포츠를 하는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내국인과 같이 동업을 해서 해야 해서 그렇게 하는 와중에 또 안 좋은 일을 하나 또 겪게 됩니다. 저희 친척이 괌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척 되시는 분이 사업을 했고 본인의 사업이 좀 힘들어지니까 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저희 남편한테 돈을 좀
빌려갑니다. 근데 그 빌려간 돈으로 사업이 정상화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가고 갚지를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는 남편한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왜? 친정 식구의 일로 남편한테 어딘가 캥기고 약간의 조금 죄가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그걸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와중에 남편이 해양 스포츠가 잘 안 되고 저희들이 괌에 더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괌에서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돼요. 한국에 나와서 서울에 와 보니 그때 괌에서 나올 때 별로 가진 거 없이 나왔거든요. 서울에 와 보니 제가 일을 할 자리는 없었어요. 공백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다 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의 일자리는 없었고 어차피 남편은 뭐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청주로 내려갑니다. 청주에 엄마가 어떻게 집을 해주셔갖고 청주에 내려가서 살게 되죠. 청주에 내려가서 살면서 저희는 그 아이들까지 해서 남편의 아이들까지 해서 제가 키우게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에 저도 아이를 하나 낳고 지금의 딸을 하나 낳고 그러니까 저는 신혼생활이 둘이서 알콩달콩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넷이 하다 다섯으로 바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철딱선이었고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 용감무쌍한 정신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힘들었어요. 살림을 잘 못하고 제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케어만 받고 친구들이 이렇게 잘해주는 케어를 받다가 이제 내가 누군가를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많이 서툴죠. 서툰데 그 와중에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또 하나씩 둘씩 생겨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월급 봉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남편의 지갑은 항상 채워주고요. 왜냐면 지갑이 비면 어디 가서 행색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채워줬죠. 근데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주 많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요. 남편이 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벨이 3번, 4번, 5, 6, 7번이 울리면 누구랑 뭘 하길래 전화를 늦게 받느냐는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가죠.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가면 여자가 왜 목욕 가면 1시간 반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하잖아요. 근데 1시간이 넘으면 누굴 만나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이제 단순하게 전화 그리고 목욕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저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녁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술을 먹으면서 저를 막 종일 있었던 일을 가지고 취조를 해요. 취조를 하고 그리고 자락을 해요. 자락을 했다가 또 일어나라 그래요. 그렇게 계속 일주일에 4일, 5일, 6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제가 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요. 저녁이 되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요. 막 뛰고요. 그리고 그 심장이 또 그 두근두근한 거를 뭘로 해서 하냐면 막 먹어요. 계속 뭘 씹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98kg까지 나가요. 98kg 나가면요 제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몰라보고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서 몰라보는 것도 있는데 사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 인상도 바뀌어요.
인상이 바뀌어서 아무도 저를 몰라보는 그럴 지경에까지 가요. 너무 괴로운 거죠. 매일매일 저를 갖다가 그렇게 막 시달리게 막 힘들게 하니까 그런 와중에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폭력성이 조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그러다 보면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적인 게 나오죠. 그렇게 너무 힘들고 괴롭게 지내는데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왔어요. 남동생이. 제가 남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큰 동생이 저를 찾아와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고. 동생이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제 얘기를 살짝 알게 된 거거든요. 동생이 나오라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가요. 나는 오늘 누나 동생으로 온 게 아니고 친정 부모 대신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리고 막내 성욱이가 친정이다. 누나가 결혼을 남들과 다른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정으로서는 네가 행복해야지 좋은 거다. 내가 지금 가는 이 순간, 이 시간부터 잘 생각을 하고 누나 너 하나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갔어요. 너무나 어른스러운 말이죠. 동생의 말이. 저도 그 말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좋은 건지, 그리고 제가 낳은 딸한테 좋은 건지,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좋은 건지, 저희 남편의 아이들한테 좋은 건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결심을 해요. 이혼을 해야겠다고. 근데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혼은 같이 합의를 해야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93년 12월 18일 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계속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의심을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가 한 3년 4년 되잖아요. 그 3년 4년이 지옥 같았어요. 정말 나는 엄마 아빠한테서 나와서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지옥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약간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제 탓을 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처녀가 학벌도 이런데 왜 너 같은 애랑 결혼했냐 이런 얘기 듣는 거에 대해서도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사업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모든 것을 제가 떠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때부터 남편을 조금씩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요 이혼을 해요.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사실은 그때는 3개월간 숙려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숙려기간 동안에 뭐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바로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는 그 법정에서 남편이 제가 낳은 딸 아이를 저한테 주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이를 너한테 주는 이유는 딱 하나다. 아이가 있는 한 너는 재혼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난 알아.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저희가 남남이 되었습니다. 98년도였는데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93년 12월 18일 날 결혼을 했는데요. 98년 12월 18일 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12월 18일을 기념일로 제가 혼자서 자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날을, 여러분은 결혼기념일을 자축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혼기념일을 자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 당시에 제가 9,8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그리고 진짜 그 주머니에
5,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저 용기 하나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